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유산과 공생의 어려움입니다. 킬라섬에는 왕국과 관련한 석조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왕국이 이제 종말을 맞이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땅속에 이제 묻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들을 발굴한 사람이 영국의 고고학자인 칙틱이 이끈한 발굴팀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서 이 발굴 조사가 쭉 전개가 되었고요. 그 결과물을 두 권의 책으로 나눠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제목이 킬로아입니다. 1974년에 발간이 되었고요. 이 킬라섬의 유적들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1981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를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등재 신청할 때에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요청에 의해서, 즉 칙틱 발굴팀의 요청에 의해서 작업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이제 대표적인 킬라섬 유적지로서는 섬 내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모스크라든지 아니면 왕국이었으니까 궁전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거지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 묘지 등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도 대형 모스크가 있는 반면에 소형 모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모스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사진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동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치형 구조를 띠고 있고 아치형 구조와 도명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예배당은 11세기에 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예배당은 14세기에 건축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형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술탄, 즉 군주 전용 모스크가 되겠고요. 이 모스크는 이 팔각 기둥이 아치형인데 9개의 돔 형태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궁전 후선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건물은 14세기에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시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 내부에는 잔치를 펼칠 수 있는 연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판소도 있고, 그 다음에 군주가 이용하는 그런 수영장까지 딸려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궁전을 둘러싼 외벽, 장벽, 긴 벽이 쌓여져 있는데 15세기에 건축된 이 장벽으로서 둘러싸인 어떤 군주의 주거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나중에 유산의 그 유적들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가장 오른쪽 기퉁에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게레자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6세기에 포르투갈 세력들 군대가
침입해 와서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점령대에 이제 세운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건축물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건축물 바로 입구에 선착장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다 배를 대고서 사람들이 승선을 하고 하선을 하고 해서 섬을 둘러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입니다. 묘지도 이제 크게 한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시라지 묘지라든지 그 다음에 40명이 잠든 세회 묘지, 그 다음에 마린디 묘지, 그 다음에 사케 묘지라고 이 4 종류의 묘지가 대표적인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무슬림들의 묘지는 죽게 되면은 그 시체의 얼굴이 메카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안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과 발 부분에 비석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고위의 이슬람 그 선생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발 부분에 세우는 비석 이외에 석조 구조물을 따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구별짓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주로 이제 소형 모스크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방형 울타리를 쳐서 일반인들의 묘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가운데 실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모스크라든지 아니면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대형 모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마크타니 궁전, 술탄이 머무는 군주가 머무는 궁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후스니라고 해서 대후스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외진 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후스니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착장이 있는 게레자 요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작은 모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뭐 5번도 모스크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묘지입니다. 마린디 묘지. 그 다음에 뭐 7번은 이제 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8번은 이것도 모스크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또 묘지가 있고, 시라지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10번이 여기쯤에 40명이 한 번에 묻힌 쇠해 묘지가 있고요. 11번에 사케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4번에 어디 표시가 사라졌네요. 자, 이렇게 대충 유적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이게 보게 되면은 뭐 이러한 모스크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궁전입니다. 궁전이고 뭐 재판소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영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 영상 동영상을 참조하면서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모스크라든지 아니면
궁전도 다 이슬람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라는 정도는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적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만 요 점선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주로 이 섬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쪽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자, 유산이 등재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섬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 그 다음에 관광 자원화를 도모해서 지역 진흥에 이바지하려고 이렇게 아싸 하고 이제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 발굴된 유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확인하게 드러납니다만은 실제 아직까지 발굴이 되지 않은 매장 유물도 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세계유산에 포함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실제 땅을 제대로 파지도 못합니다. 파지도 못하도록 탄자니아 자연자원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산 일대가 이제 세계유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주민생활에 이제 규제가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사진 속에 보이는 마을 전체가 유적지에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우리 지난 강의 시간에 페루의 사례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페루에서도 유적이 발굴되면은 그때부터 국가에서 몰수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구덩이를 파고 싶어도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어떤 건축용 자재로서 어떤 바위를 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도 저 멀리 가서 가져와야 되고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주민들은 숲속에 있는 유적들을 일부러 파괴해가지고 그 돌로서 건축 자재로 쓰는 그런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 이제 킬로아 섬의 그 어떤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새가 있는 곳에 선착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근처에 주민들이 이제 공동 출자를 해서 이제 관광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이렇게 건설 공사를 했는데, 실제 완성 직전에 킬로아 관공서에서 관공서 이제 유적부에서 나와가지고 건설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결국은 이 관광식당 레스토랑을 오픈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섬에는 이제 관광객을 위한 어떤 숙박시설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도시까지 가서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만을 또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사는 섬이다 보니까 모처럼 섬에 와서 좀 이렇게 수영복 차림으로 좀 이렇게 수영도 좀 하고 싶고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도 허용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주민들의 어떤 사진을 찍는 것도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의 어떤 매너도 매너가 나쁜 그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어떤 일상생활을 이렇게 많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도 없고 방치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특히 이제 길라섬 관공서에서는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어떤 관광개발을 중시한 나머지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지역 진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게 됩니다. 한편 관에서 탑다운 형식 그런 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 추진이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섬 주민들의 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신앙을 통한 문화유산과 주민의 유대입니다. 예. 그래서 킬라섬 이 관공서 그 유적부의 기록에 의하면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킬라섬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연평균 219명이랍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도시부와의 어떤 그 교통 인프라가 정비가 되면서 킬라섬 그 반대편에 있는 곳에 비치가 조성이 되고 또 이렇게 리조트 호텔이 건설되는 등등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2005년에는 829명으로 연평균 829명이고요. 다음에 2006년에는 133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7년 이후는 이게 쭉 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2014년에는 2112명, 2015년에는 333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예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관광객의 수가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자신들의 조상들과 관련한 신앙의 어떤 근거가 되는 증거가 되는 묘지까지도 관광 지도에 이렇게 실리게 되면서 그 지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 섬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남의 조상의 묘지까지 무단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게다가 이 유산지를 소개하는 가이드하는 사람이 외지인 관광 가이드이다 보니까 실제 지역 내에 이 섬 내에 어떠한 유적이 있는지 대략적인 것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지역 주민만큼은 어떤 지역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또 원인이 돼서 이 외지인 관광 가이드가 이 지도 속에 실려있는 남의 조상 관련 묘지까지도 이렇게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몇 가지 종류의 이제 묘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묘지, 일반적으로 묘지라고 하게 되면은 마카부리라고 해서 마카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섬 주민들이 하나의 기도 대상으로서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묘지는 마템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강의에서는 이 필자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도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기도 대상으로서 특별한 때에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대상으로서 섬겨지는 그런 묘지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라지 묘지라든지 아니면 쇠해 묘지라든지 아니면 사케 묘지라든지 그 다음에 쇠해 응덴보 묘지라든지 찬이 묘지라든지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대상의 묘지들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면은 이 각 기도처마다, 묘지마다 정해진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섬 주민들이 정해놓은 그런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도 그런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다 보니까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묘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정해진 어떤 작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떠한 몸짓으로 어떠한 순서를 해야 하는지 그런 작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요일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지 또 제물은 어떠한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주문을 또 외워야 하는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외부 관광객들은 이 규정을 지킬 리가 만무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신앙생활 관련해서 관련한 장소로서 위에서 이렇게 위에 말씀드린 소개한 묘지 이외에 술탄이 머무는 궁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스크 등도 있습니다. 묘지 이외의 이 궁전이나 모스크 등은 정령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할 때에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을 베푸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마는 그러나 묘지라고 하는 특히 자신들이 어떤 기도처로 여기게 되는 이 묘지는 관광객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것을 갖다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묘지에 가서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알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아주 신성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외부 관광객들의 어떤 무단 침입은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킬로아 주민들은 어떤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앞서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에
주로 이 기도처를 찾아가곤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풍어제를 올린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또 뭐 흑주술, 누가 엄청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신의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특별한 주문을 외운다든지 특별하게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흑주술을 할 때에도 이 기도처를 찾아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역시 이제 남의 눈에 띄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도빨이라 그럴까요? 그 영험함이라 그럴까요? 효험이 줄어든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 뭐 기도 방법입니다만 일단 이제 기도처에 가게 되면은 그 기도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죠, 그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처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숙박을 박을 하는 거죠.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다음에 3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동안에 뭘 하냐면은 코란 경전을 갖다가 통독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란을 전부 다 읽는,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뭐 향불도 피우고, 또 제물로서, 닭이나 아니면, 염소를 바치기도 한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우리가, 쇠해라든지, 뭐, 사케묘지라든지, 특별히 기도처에 정해져 있는 그런 묘지, 기도처의 관리는, 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도처마다 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어떤 방침에 따라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뭐 시라지 묘지 같은 경우에는 아랍페르시아 계통이고 술탄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구 왕족의 후예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회 묘지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말 같은 날에 죽은 40명의 사람이 있게 잡는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하마드의 자손, 샤리프라고 하는 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아랍계 주민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리프의 허락을 받으면은 출신에 관계없이 이 세회 묘지에 와서 기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오냐면은 이 무하마드의 자손이 이전에 40명이 같은 날 이렇게 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기가 센 뭔가 그러한 장소로 인식이 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출생지가 서로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사케 묘지인데요. 이 킬라섬의 뭐 이장이라 할까요? 우발로지라고 하는 이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옛날 같으면 이장이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마을에 뭐 소소한 어떤 민사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부부싸움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좀 역할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을의 이장이라는 그 어떤 스테이터스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이 허락을 해야만이 이 사케 묘지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주로 현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달걸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서해 응댐보 묘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불명확한데 제 불명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관리자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탄자니아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곳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처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필자의 체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왕가라고 하는 어떤, 왕가의 보복을 자기가 받았다. 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기도처마다 정해진 규정이 있고 정해진 작법이 있고 요일이 있고 복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주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관리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기고 조사를 위해서 조사의 일념에서 무단으로 이제 살짝 갔단 말이야. 물론 이제 가이드, 자기를 통역해주는, 안내해주는 가이드와 동반을 해서 살짝 갔는데, 가서, 원래 해서는 안 되지만은, 몰래 가서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고 왔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밤을 자는데, 이 들고양이가 그렇게 오래됐답니다.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지역 주민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왕가의 보복이다. 사실 이 왕가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그 장로들이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인데 이러한 어떤 기도처의 어떤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그 규정을 어긴 사람을 상당히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너가 이렇게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괴롭히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가 이 조사자 필자가 지난밤에 고양이가 많이 울어서 이렇게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못했는데 아마 그거는 왕가의 어떤 보복이 있어서 그랬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기도처의 규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장인 숨겨진 문화유산에서의 신앙실천 세계유산과 기도처의 공존입니다. 사실 1981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관리 상태가 부실해서 일부는 막 이렇게 붕괴 위험도 있었고 해서 2004년이 위기에 처한 유산 목록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불명예스러운 결과입니다만은 그래서 2001년부터 탄자니아 정부가 주도하에 프랑스와 그 다음에 일본의 협력으로 이제 복구공사랄까 보건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이 돼서 약 한 14년 동안 이 공사가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5월
9월부터 이제 10월에 유네스코에서 이제 위탁을 받은 연구자가 이 섬의 이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13년 이제 이 복원 공사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14년에 다시 위험에 처한 유산이라는 이 불명예를 벗어나는 위험에 처한 유산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8년 5월에서 10월까지 조사를 한 사람은 프랑스인 바큐에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섬에 와서 무형문화유산을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세계유산을 신앙과 결부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신앙과 관련된 장소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처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이 없는 이 관광객들의 이 무단 출입은 어떻게 보면 지역 이 섬 주민들의 어떤 주민들이 지켜왔던 질서를 붕괴시킬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둘러싼 어떤 신앙 및 실천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결속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큐에즈가 이제 제안을 하기를 기존에 있던 이 킬라섬을 소개하는 관광지도 속에 기도처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을 삭제를 해야 된다. 대신에 그곳을 갖다가 성지, 홀리 플레이스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관광객들을 출입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네스코 어떻게 보면 실사단이죠, 그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는 출입을 못하게 하고, 다음에 다른 곳은 방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앙이라는 어떤 지역 고유의 어떤 가치와 가치 세계와 세계유산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공존 아니면 양립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해서 어떤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주요 유적인 모스크라든지 아니면 궁전이라든지 아니면 요새만 봐도 충분할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가 이 킬라왕국의 흥망흥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볼 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모스크 궁전 요새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묘지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 그 운영과 별도로 지역 주민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어떤 조상신앙과 결부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존속되어 왔고 앞으로 그렇게 존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위한 어떤 묘지 주변을 위해서 묘지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여기는 무슨 묘지라고 관광 안내판을 갖다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지역 신앙의 어떤 존속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설치를 하고 주변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관광객 방문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이 관공서의 그런 의도는 어떻게 보면 섬 주민의 어떤 신앙생활 실천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고유의 어떤 가치와 지역 고유의 가치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섬 주민들의 신앙생활이죠, 그죠? 고유의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공존시키는 방법은 역시 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별함으로써 살아있는 유산, 즉 섬 주민들의 어떤 신앙생활, 살아있는 유산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유산 협약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요점은 이런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함으로써 앞으로 킬로와섬의 어떤 세계유산이 생활 실천과 결부된 살아있는 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존재케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2008년도에 이 조사를 하면서 보고서에서 제안했던 박큐에즈 같은 경우에는 비밀 시크릿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비밀이 보장되는 기도처가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처는 킬라 주민마저도 장소와 방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묘지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르고, 뭐 기본적으로 묘지에 따라서 정해진 것도 있지만은 방법이 비밀리에도 붙여져 있는 장소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필자도 체험을 했는데 이 비밀스러운 장소를 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찾지를 이제 못해서 한참을 헤맸다고 합니다. 10수년 동안 이 현장에 갔지만은 정말 그 비밀스러운 기도처는 발견을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의 노인분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갔는데, 의외로 자기가 머문 그 숙소에서 얼마 안 된 거리에 비밀 기도처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비밀 기도처를 이 박큐에즈가 2008년도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일부러 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소개에 대해서 공개가 되게 되면은 또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 비밀 기도처까지도 무단으로 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시켰다고. 자, 그런데 이 필자가 왜 이 비밀 기도처의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킬라섬에는 자신의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기도처를 지키려 하는 어떤 성지와 신앙 실천이 있음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킬라섬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관광개발이 점차 진행이 되면서 기도처의 어떤 질서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계유산 관광개발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강요되는 가치관이 완전하게 보충되지 못하고, 유네스코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문화유산에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연구는 우리가 뭐 문화인류학자가 하든 아니면 민속학자가 하든 전성자들의 어떤 실천의 눈을 우리가 돌려서 그들을 존중한다면은 숨겨진 문화유산으로서의 신앙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켜온 살아있는 유산의 어떤 대표로서 평가를 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비밀로 해둬야 되는,
그것을 다 까발리게 되면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질서가 카오스 상태로 아니면 붕괴가 될 그러한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